자, 8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나라 경제의 위험 신호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어요. 14개월 연속 무역 적자, 재정 부채, 가계 부채 증가 등등 트리거만 발생하면 버블 꺼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이게 최근 내용은 아닙니다. 이게 한 8달 전의 내용이에요. 작년 한 11월 달에 나왔던 그런 댓글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뭐 위험 신호는 뭐 여기저기서 발생하고 있죠. 위험 신호는 일단 뭐 여러분들 지금 보면 좀 멘탈 상태가 불안한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이성적이 못한 사람들. 왜 그러겠어? 주머니가 가벼우니까. 먹고 사는 게 쉽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먹고 사는 게 쉽지 않은 거, 지금 뭔가 심상치 않은 거, 여러분도 느끼고 있잖아요. 일단 물가 같은 것들 많이 올랐죠. 근데 많이 올랐는데 우리가 돈을 좀 많이 벌면 뭐 그런 거 비싸도 사 먹을 수 있어. 근데 물가가 오는 것에 비해서 우리 지갑 사정은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잘 안 사 먹게 돼. 안 사 먹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오프라인 시장이 잘 안 돌아가잖아요. 뭔가 쉽게 구매할 만한 그런 여유가 없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영업이 힘들고, 그리고 각종 이제 뭐 마트나 매장도 힘들어요. 이제 뭐 대형 한인마트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정말 가격이 싼 거 제외하고는 잘 안 나갑니다. 그래서 대형 유통 회사도 없어지고 있습니다. 예전까지 사람들이 여유있게 돈을 쓰지 않아요. 왜냐? 불안감 느끼거든요. 앞으로 경제가 안 좋아지면 어떡하지? 이런 게 부담을 느끼다 보니까 소비가 위축되어 있습니다. 왜 위축되어 있을까요? 뭔가 좀 심상치 않다. 돌아가는 게 안 좋다는 것을 감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변에 비리는 사람들이 힘들게 사는 거, 이 고통받고 사는 게 눈에 보이다 보니까. 거기다가 지금 여러 가지가 안 좋은 게 일단 뭐 채용 시간도 안 좋잖아요. 정말 괜찮은데 일하는 사람들 점점 이제 많아진커녕 줄어들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빚이 진 사람들이 점점 빚을 못 갚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지금도 버블이 많아요. 여러 가지 버블이 많아. 버블이 언젠간 꺼지겠죠. 꺼지고 나서 그때 되면 어떻게 될까? 다 버블이에요, 사실. 투자시장도 버블이고 다 버블이야. 우리나라 겉으로는 뭔가 좀 괜찮은 것 같지만 뭔가 좀 그 허술한 데가 많아요. 이게 언젠간 또 뽀록 나겠죠, 이게. 그런데도 뭔가 위기의식을 못 느끼는 사람들, 위기감지를 못하는 사람들은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뭔가 위기를 제대로 이제 잘 감지하고 미리 대비하고 이런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피부로 느껴야, 아, 이게 위기구나. 그런 사람들이 많아. 상황을 예측하고 이렇게 뭔가 좀 대비하는 그런 게 중요한데, 그런 사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맞닥뜨리겠다는 마인드예요. 아무 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래서 여러분 대비 잘 하셔야 돼요. 예. 총알이 많아야 돼요. 그리고 확실한 일자리 같은 거, 돈 자금 수단이 많아야 됩니다. 뭐 대비하지 않은 분은 걱정되지만 뭐 지금 남 걱정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만이라도 신경 잘 쓰시고요. 예. 그리고 멘탈 중요합니다. 멘탈 안 좋은 분들이 많아졌어요. 이상한 얘기 같은 듣고 그 팔랑귀처럼 여기저기 행동하시면 안 됩니다.
행동을 똑바로 하시고요. 앞으로 아까내면 못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좀 행패도 많이 부리고 손화도 많이 피울 겁니다. 나는 가장 우려되는 게 지금 여러분들 멘탈 건강이 멘탈 건강. 멘탈이 정말 안 좋아요. 자꾸 뭔가 불안하고 자극적인 것들을 뿌려. 그게 불안해서 그렇거든. 그러니까 버블이 언젠간 꺼질 거예요. 그게 언제 꺼질 건지 모르겠지만 꺼지고 나면 정치를 놓치는 분들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뭔가 이제 각종 대출이나 이제 이것저것 많이 책임 안 지고 벌려놓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아마 못 버틸 거예요. 이게 버티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사회적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또 문제 같은 것도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사람도 잘 봐야 돼 이제. 이거 아파트가 문제가 아니라 아파트가 아니라 내 보금자리 있어야 돼요. 보금자리 있어야 된다니까. 내가 있잖아요. 기가 있을 만한 장소 있어야 돼요. 뭐 집이 얼마든 간에. 근데 그거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이 이제 끝장났습니다. 이제까진 인구 증가가 있어 왔지만 이제 인구 감소, 게다가 더 중요한 혼인율 감소, 결혼 안 하는데 비싼 집 살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올라간 집 떠받아줄 사람이 없으니 집값은 끝없는 하락세, 나락. 뭐 다 끝장났다기보다는 뭐 앞으로 이제 좀 부동산으로 재보기 힘들겠죠. 정말 노른자 땅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가 말도 안 되는 게 부동산으로 뭔가 큰 재미 보려고 자체가 무리수예요, 무리수. 우리나라의 모든 땅이 다 가치가 있는 게 아닌데. 뭔가 집으로 뭔가 인생을 뒤바꾸겠다는 것 자체가 문제죠, 이게. 집은 사람 사는 곳인데. 우리가 살기에 존재하는 것인데 그런 것을 떠나가지고 무조건 투자 가치로만 보다 보니까 집으로 뭔가 인생을 바꿔보려고 했다가 역으로 바뀌게 생겼죠 이게 신분이. 일단 우리나라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요. 인구가 감소하는 게 문제가 뭐냐면 일단 태어난 애들이 적어요. 뭐 출산율 여러분 아시겠지만 점점 떨어지고 있고 학교 수도 감소하고 있어요. 이 집값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학군인데 학교가 점점 없어지고 있잖아요. 통폐합된다거나. 사실 1인 가구 많아지고 있고 1인 가구 많아지는 거 막을 수가 없어요. 근데 1인 가구는 또 넓은 집 필요하잖아. 넓은 집을 살기에는 능력도 부족하고 거기다가 이제 관리비도 부담스럽고요. 네. 그래도 혼자 살아도 집을 있어야 됩니다. 아파트가 아니라 하더라도. 나 우려가 되는 게 뭐냐 하면 많은 젊은 사람들이 집은 안 사고 계속 월세만 살게 되니까 그게 가장 안 좋아요. 월세만. 그러니까 월세로만 평생을 살게 될까봐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아요. 서울 같은데 지금도 많아요. 앞으로 더 많아지겠지 이게. 왜냐 점점 사람들이 집을 소유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월세로 가겠지. 전세 물건은 적어지고 월세로 간다면 그럼 월세 수요가 많으니까 당연히 월세 가격이 올라가겠죠. 월세 올라가니까 돈을 더 모으기 힘들죠. 그러면 그냥 사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먹고 사는 걸로만. 붕어 형님 대출 관련 영상 봤습니다. 오늘 학자금 대출 다 갚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정말 뿌듯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채무가 정말 무섭다는 걸 알았습니다. 금리 낮은 학자금 대출도 이렇게 힘들었는데 금리 높은 대출은 정말 싫습니다. 대단하시네요. 그래도
정말 대단하시네요. 왜냐면 못 갚는 사람도 많아요. 저거 못 갚고 연체한 사람도 많아. 학장대출 가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그래도 열심히 사셨네. 학장대출 받았다는 건 어떻게 보면 좀 죄송한 말이지만 부모님한테 어떤 그런 학비에 대한 금전적 지원 못 받았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님도 아실 거예요. 대학교 갈 때 가장 부러운 게 어떤 거냐면 부모님이 대학교 등록금까지 내주고 방세 내주고 용돈 주는 사람 제일 부러워요. 아마 저분은 그게 제일 부러웠을 거야. 그런 사람들은 졸업하고 나서 학장대출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 입장을 이해 못해요. 그냥 대학 가면 부모님이 다 해주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막상 대학 다녀보면 그렇게 등록금 걱정 안 하고 대학교 생활비 걱정 안 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 알죠? 왜냐면 저 학장대출이 등록금뿐만 아니라 대학생활을 하는데 들어간 방세나 생활비 같은 거 대출이 됩니다. 그래서 좀 심한 사람은 5천만 원 넘게 대출받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튼 앞으로 이제 그런 뭐 집으로 재미 보겠다 이런 마음 갖지 마요. 특히 가진 게 없는 사람은. 그냥 집은 그냥 사는 거죠, 사는 거.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굳이 아파트가 아니라 하더라도 내가 살 공간이 있어야 돼요. 내가 뭐 갖추고 살지 않, 그러니까 뭐 결혼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더라도 내가 혼자서 이사 걱정이 없는 집이 있어야 돼요. 이사 걱정이 없는 집은. 어차피 정착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계속 월세 사면 또 돌아다닐 수 없잖아요. 이 월세 내는 것도 무시하면 안 되는 게 젊을 때 월세 살지만 나이 먹어서 월세 사면 이거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월세는 오릅니다. 올라요. 선진국 우리나라보다 월세 비싼 데 많아요.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그 집주인들도 대출이 많아요. 그 월세를 놓는 그 집주인들도 돈이 아주 많은 사람도 있겠지만 대출 엄청 많이 받아가지고 그 건물 샀거나 이제 건물 지은 사람도 많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 대출 갚아야 되거든. 금리 올라가면 그분들 갚아야 돼 이자가 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세입자들한테 월세를 더 많이 거둘 수밖에 없어. 생각해봐. 그 건물 살다 보면 보일러 수리비나 뭐 배관 수리비, 뭐 전기 나가는 거 이런 거 업자 불러야 될 거. 업자도 공인비가 늘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가는 게 많으니까 더 월세를 비싸게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부동산으로 앞으로 뭐 크게 뭐 한번 해보겠다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 일단 돈은 모으되, 그리고 그렇다고 쭉 월세를 사겠다는 마음도 갖지 마세요. 예, 어떻게든 이제 열심히 일하셔가지고 또 모으신 다음에 자기가 살만한, 자기가 두 다리 뻗을 만한 보금자리는 뭐 새 집이 아니라 좋으니까 어떻게든 마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8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